경제를 보는 눈, 곽수종의 생생경제. 아하경제와 함께하는 한뼘경제. 경제 상식과 진리를 매일 한 뼘씩 키워드리는 시간. 오늘의 주제, 시장 가격을 통제해 물가를 안정시킨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알고 계세요? 수요와 공급이란 시장 원리에 따라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는 적정 가격이 정해진다는 내용인데요. 시장 가격은 보통 시장 전체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곳에서 결정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언제나 적정 가격이 형성되는 건 아닙니다.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비정상적인 가격이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정부는 시장 가격을 적정 가격으로 맞추고자 가격 통제 정책을 펴니다. 가격 통제란 균형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을 때 가격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최고 가격제와 최저 가격제가 있죠. 최고 가격제란 가격 상한제라고도 하는데, 최고 가격제란 가격 상한제라고도 하는데, 최고 가격을 설정하고 생산자가 그 가격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죠. 물가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아파트 분양가 규제가 이에 해당됩니다. 최저 가격제는 공급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가 대표적이죠. 정부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시장 안정을 위해 시행한 정부 정책이 때로는 시장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생산자의 생산 의욕을 꺾어 공급이 모자라게 할 수 있죠. 최고 가격제를 실시할 때면 거래량이 줄면서 암시장이 형성되는 부작용이 생기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네, 오늘의 한뼘경제는 아하경제와 함께하면서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데,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이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해서 자연스럽게 수요가 부족하게 되면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고, 또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시장에서는 균형 가격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이런 움직임이 빨리 일어나는 상품과 서비스가 있냐면 그렇지 않고 상당히 늦게 일어나거나 아니면 탄력성이 적어서 경직된 부분이 존재하죠. 임금시장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임금은 상당히 빨리 시장 가격에 반응하기보다는 천천히 반응할수록 기업가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기업가들의 어떤 그런 임금을 가지고 최저임금을 보장하라라든지 나름대로의 경제 간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게 되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가격 때문에 그렇죠. 노임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는 최저 이 정도는 받아야지만 생활할 수 있다라고 만든 게 올해 4,860원 시간당 급여였고, 일부 노동자들은, 많은 분들은 4,860원 가지고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130만 원 되는 빈곤 수준, 소득 수준도 미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최저 가격을 올리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 가격제, 최저 가격제, 이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시장 실패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가격 제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의견이나 상담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YTN 라디오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예스라고 만들었습니다. 또 과거에 사용하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 트위터를 통해서 골뱅이 YTN 밑줄 이코노미, 또 웹사이트 곽수정의 YTN 생생경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고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곽수정의 YTN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 연속기획, 사람이 중심이 되는 상생경제를 만나다. 네, 월요일마다 3부에서 소개해드리는 게 사람이 중심이 되는 상생경제 시간이고요. 또 협동조합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모 대학 근처에 남아있는 하나의 차해과학 책 서적입니다. 서점인데 풀무질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서점이 있었는데 여기서 협동조합을 만들었답니다. 어떤 곳이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만든 곳인지 한번 직접 은종복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목소리가 상당히 밝으신데 요새 협동조합이 잘 되시는 모양입니다. 네, 지난달에 설립 발기했고요. 예. 네, 이제 설립되면은 이번 달에 공사를 하고 다음 달부터 이제 문 열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풀무질 협동조합을 문을 여실 건데 어떤 예. 협동조합인지 위치도 어디쯤에 있는지. 예. 풀무질 협동조합이 아니고요. 예. 풀무질 어린이책 협동조합이에요. 예, 어린이책이 들어가네요. 예, 책방은 풀무질 그대로 있고요. 예. 책방 앞에 있는 한 17평 공간에 예. 어린이들이 그림책이나 얘기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있는 곳은 서울 명륜동 성균관대학교 정문 앞에 있어요. 네. 예. 그게 역사가 얼마나 됐죠? 풀무질 책 서점이? 책방은 제가 1993년 4월 1일부터 문 열어서요. 예. 제가 이제 20년째 하고 원래 책방은 30년 됐고요. 예. 제가 일한 거는 이제 20돌쯤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인수하신 지가 20년이 됐고 예. 한 30년 전부터 있었던 책방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하실 때 풀무질 어린이 이 책 협동조합은 사회적으로 맞아요. 사회적 협동조합인 거죠. 그죠? 예, 사회협동조합을 하고 있고요. 일반 협동조합은 이제 조합원끼리 친목, 도모 이런 거 중심인데 네. 사회협동조합은 그 동네 마을에 살고 있는 어린이나 어르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40% 이상을 활동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아직 이제 발기를 했고 예. 2달 정도 뒤에 인가가 납니다. 예. 40% 정도 활동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나라에서 돈을 받거나 아니면 네. 후원 회원을 꾸리더라도 예. 그 지원금의 40%를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사실은 우리는 나라 돈을 잘 안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요? 후원 회원을 나라 돈을 받기 시작하면 예. 나라 돈이 끊겼을 때는 바로 문을 닫게 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성균관대학교에 졸업한 학생들 그리고 동네 주민들의 힘에 의해서 예. 처음에는 좀 30명 정도 꾸려졌고요. 네. 나중에는 뭐 200~300명, 1000명까지도 후원을 꾸려서 예. 이 동네에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어린이책 협동조합 풀무질 어린이책 협동조합을 만드신 계기가 뭘까요? 앞에 17평 그냥 남아있어서 빈 공간으로 두기는 아까워서 만드셨나요?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땅의 사람들이 행복하려면 네. 그 세 가지 부류에서 행복해야 돼. 하나는 어린이고 또 하나는 일을 할 수 힘이 있지만 일을 못하는 젊은이고 나이가 드신 분들 생각을 해요. 근데 알겠지만 어린아이들은 학력 사회에서 힘들고 네.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고 나이 드신 분들은 돈이 있거나 없거나 외롭게 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어린이 책 놀이터를 통해서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꿈꿨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면은 그 아이들의 어머니 아버지도 올 테고 네. 또 그 아이들을 함께 돌보는 성균관대학교 학생들도 함께 할 테고 예. 또 그 마을의 어르신들도 함께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상당히 큰 그림을 그리시고 출발을 하신 것 같네요. 예, 많이 도와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예, 아니 그러니까 주민분들과 그다음에 졸업생, 재학생, 학교 당국도 예. 관심을 보이셨기 때문에 예, 출발하실 그렇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어떤 준비 과정을 거치셨는지요? 제가 이 모임을 하게 된 거는 한 10년 앞서서 그 환경 책 읽기 모임이라는 책 읽기 모임을 한 달마다 한 번씩 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예. 그 모임 사람이 한 10사람 남짓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조상우 님이라고 저랑 나이가 같은데 네. 그분이 15년 다니다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그분이 이사장이 되고요. 네. 제가 이제 양옆 밑으로 이제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환경실기 모임을 했던 사람들이 그 오랫동안의 그런 생태 평화 인권 나눔에는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예. 그들이 활동가가 되고 그들이 처음 조합 투자자가 돼서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럼 처음 시작하실 때 출자금이 어느 정도 들으셨어요? 우리는 다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예. 지금 모으고 있는 중인데 예.
그 아마 우리 처음 출자하는 사람들은 한 50만 원 안팎으로 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다른 조합원 출자자들은 한 3만 원에서 5만 원씩만 받을 생각이고요. 예. 그 지금 공간이 작아요. 몇 평 안 되기 때문에 예. 보증금 한 200에 월세 2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한 1, 2년 하다가 좀 넓은 곳으로 옮기게 되고 예. 그다음에 이것이 잘 되면 그 책방 풀무질 같은 살맛 나는 책방, 그리고 살맛 나는 찻집, 살맛 나는 밥집, 살맛 나는 술집, 그리고 살맛 나는 그런 어떤 문화 공간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명륜동에서요. 네. 예. 그 말씀하시는 걸 듣고 보니까 살맛 나는 이게 다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예. 어떤 것이 살맛 나는 세상이고 살맛 살맛 나는 나는이라는 거는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예. 잘 사는 세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돈이 있건 없건 간에 마음이 평화로운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생산과 소비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세상을 한번 꿈꾸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지역의 대안화폐나 지역화폐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물론 우리가 찻집, 밥집, 술집 만드는데 그 동네에 있는 다른 가게가 그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죠. 예. 당연히 그 장사 안 되는 곳에 우리가 인수한다든가 예.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게를 여는 게 꿈입니다. 너무 이상적이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근데 내용이. 뭐 이런 꿈을 혼자 꾸면은 그냥 몽상이지만 예. 같이 꾸면 또 현실이 되는 날이 있지 아, 않겠어요? 그렇죠. 그 당초 출발을 하실 때 정부로부터 가급적이면 지원을 안 받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 지원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이제 제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제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을 할 텐데 네. 그 우리 처음에 출자한 사람들은 저랑 뜻이 좀 많이 같긴 한데 네. 물론 나라 돈을 써서 그 모임이 더 활성화되고 네. 그 힘을 받는다면은 당연히 써야겠죠. 하지만 예. 가능하면 후원들이 달마다 내는 10,000원씩 후원 회비를 통해서 예. 그러니까 내가 10,000원을 내더라도 그곳에 그 아이들과 젊은과 나이 든 사람들이 웃음꽃을 필 수 있다면 그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 17평 되는 작은 공간에 어린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한쪽 구석에서는 책을 읽고 있고 다른 구석에서는 또 친구들하고 볼락쌓기를 하고 있고 다른 한 그렇죠. 구석에서는 부모님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아이들의 미래를 예.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예. 그리시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그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니까요. 네. 그 어머님들이 와서 뭐 손뜨개질도 할 수 있고 뭐 예. 대한생리대, 뭐 환경 비누 이런 천 가방도 만들 수 있고요. 아. 낮에 아이들이 오면 책방이 아침 9시 밤 11시까지 열기 때문에 예. 아이들이 보통 다른 공부방은 6시 7시면 끝나잖아요. 예. 근데 우리 11시까지 하니까 예.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들 맡겨놓고 뭐 영화 보러 갈 수 있고 뭐 당연히 아이들은 무료고 그 유기농 먹을거리로 아이들이 이제 배골치 않게 할 거고요. 네. 저녁 때 되면은 아버님들 오시면 우리 또 책방에 책 모임이 한 6개가 있어요. 네. 시, 소설, 고전, 철학 이런 모임 예. 함께 할 수 있고 같이 뭐 술자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분이 어떤 정치색을 가는 걸 떠나서 이 마을의 공통된 아픔과 아이를 키우며 느끼는 아픔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어떤 마을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예. 그 영화 최근에 나왔던 관상이라는 영화 끝부분에 나오는 대사가 예, 저도 봤는데. 파도를 보면 예. 파도를 보면서 바람이 모든 것을 일으킨다고 예,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바람이 예. 좀 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한 달 예. 되셨다고 하셨죠? 그렇죠. 이제 모임 우리가 준비한 건 한 6개월 됐고요. 예. 이제 발기 이제 신청한 건 한 달도 넘었습니다. 아직까지 돼야지. 네. 예. 아직까지 뭐 경영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은 뭐 말씀하실 게 별로 없겠네, 그죠? 그렇죠. 이제 이번 달에 공사를 하고요. 다음 예. 달에 문을 열고 예. 뭐 저 혼자 하는 거 아니니까 일을 예. 하다 보면 기쁜 일도 있지만 슬픈 일이 많을 거예요. 어떤 슬픈 걸까요? 건 또 어떤 것을 예상하고 일은 계세요? 예. 내가 기대했던 후배들이 아니면 선배님께서 다달이 10,000원 정도 낼 수 있는데 그런 거 나중에 할게 이렇게 했을 때 좀 슬프지 않겠어요. 하지만 억지로 후원하라고 할 수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일도 생기고 기쁜 일은 또 어떤 거였습니까? 기쁜 일은 아이들이 이렇게 한두 명 또 동무들이 한두 명 같이 오면 네. 거기서 그림책을 보고 옛 이야기를 하고 블록 쌓기를 하고 그러면은 아이들한테 우리가 힘을 뺏기긴 하지만 그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 살만 날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러시네요. 예. 이것도 일종의 이제 사회적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적 기업이 되는 거죠. 협동조합이지만 그죠? 예. 추구하시는 기업의 모델 또는 경영의 철학 뭐 이런 거를 한번 뭐 말씀해 주십사 부탁을 드린다면? 저는 은행에서는 뭐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산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데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난날에는 백성이 임금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언제부턴가는 백성이 임금 걱정을 하더라고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실은 기업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는 걱정을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네. 기업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삶의 철학이 있고 네. 하는 게 기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네. 하려면 바로 이런 작은 도서관에서 인문학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작은 어린이 책 읽기 어린이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밝게 크는 모습이 하나하나 그들이 자랐을 때 그들이 어른이 됐을 때는 세상이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묻는 말에 대답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 뜻이 크시기 때문에 그 뜻에 크다고 해서 큰 계획을 세우시기보다는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작은 바람을 하나씩 일으키시면서 작은 꿈을 하나씩 이루고 가시면 반드시 좋은 뜻과 좋은 꿈은 뭐 흔히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루어진다, 그죠? 이루어질 거로 보고요. 앞으로 힘드신 일이 있더라도 미래 어린이를 보시면서 참고 견뎌내시면서 좋은 결과 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풀무질 협동조합의 은정복 대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3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4부에서는 재무상담 하겠습니다. 뭐 동양그룹 사태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서울전화 02-771-0945 또는 휴대문자 우물정 0945번 YTN 라디오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예스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참여하시고 또 사연 주시면 되겠습니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모두들 하나같이 물이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정답이죠. 하지만 유독 한 어린이만이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라고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창의적인 교육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정답 찾기 교육에 길들여진 우리 교육의 자화상. 더 늦기 전에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스스로 생각의 힘을 키우는 창의지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행복한 경기 교육.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정직한 경제,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에서는 월요일 4부는 스타겐 이슈 시간이 있고요. 또 재무상담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의견이나 상담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서울전화 02-771-0945 휴대전화 우물정 0945 또 YTN 라디오의 새로운 앱 예스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사연과 질문 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트위터는 YTN 밑줄 이코노미입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생생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네, 이번 주에 있을 경제 일정하고 이슈 미리 살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스타겐 이슈 시간입니다. KTB 투자증권의 최형기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 주에 한 주가 또 어떻게 될 걸로 예상을 하세요? 일단은 10월을 크게 놓고 보면은 네. 지난 6월처럼 금융시장의 변동성 자체가 좀 확대되는
구간은 좀 길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네. 아시는 바대로 최근 미국 정부 폐쇄 기간과 맞물린 디폴트 우려라든가 또 10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 등으로 인해서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좀 10월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당장 이제 오는 그 17일 전으로 미국 정부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타결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고자 하는 관망 심리가 좀 짙게 깔리면서 증시 자체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이어갈 가능성을 좀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두 가지, 크게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연방준비은행의 마지막 회의가 12월 달에 있고, 그 다음에 미 연방정부의 폐쇄 문제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정부 부채의 상한선을 결정하는 게 17일까지인데, 이 모든 게 좀 장기화될 조짐이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연방정부 폐쇄 기간 자체는 좀 시장의 예상이라든가 저희 예상은 좀 단기에 그칠 것으로 좀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연방정부 폐쇄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도 민주당과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와 관련된 어떤 입장의 간극을 좀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어떠한 타협점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번 주까지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연방정부 폐쇄 이슈 자체가 좀 금융시장에 큰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습 효과라든가 결국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타협점을 찾아내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글로벌 증시의 조정폭은 좀 크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 뭐 증액 문제라든가 예산 합의가 좀 동시에 연계돼서 해결되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별도로 해결되는 방안이 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17일 날 부채 상한선이 결정되지 않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은행 잔고가 약 한 300억 달러 정도밖에 없다고 하는데 예. 이 결국은 디폴트 되는 거 아닙니까? 부채 못 갚게 되면? 예,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재무부에서도 지난 그 2월에 있었던 것처럼 어떤 특별 자금을 마련해 가지고 네. 지금 부채 한도 증액을 넘어서는 그런 일은 좀 어렵다고 얘기를 했고요. 결국에는 17일 이전까지는 그 부채 한도 증액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공화당 쪽에서도 어떤 시장의 비판에 좀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좀 별도로 지난 2월처럼 정부 부채를 좀 임시 한도로 연장하는 좀 방안이 좀 유력하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디폴트 사태는 좀 회피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네. 사실상 미국이 디폴트 사태에 직면하게 되면은 뭐 전망 자체가 사실 좀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디폴트 사태로 가게 되면 양당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전혀 없기 때문에 17일 이전까지는 부채 한도 증액 문제와 관련돼서는 좀 별도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게 오래 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외국인들이 28일째 약 한 10조 원 정도 달하는 자금으로 우리 시장을 공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어떻게 보세요? 추가 매수 여력이 더 남아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스탑일까요? 일단은 뭐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순매수세가 뭐 금일까지 이어졌고요. 9월 한 달 동안 보면은 약 한 8조 3천억 원 순매수 규모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8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신흥국 시장으로의 외국인 자금이 유입이 됐고요. 특히나 신흥국 중에서도 어떤 국내 펀더멘털에 대한 어떤 견고하다는 어떤 이 시각 자체가 좀 추가적인 외국인 매수 흐름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일시적으로 최근 그 재정 협상과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순매수의 어떤 강도 자체가 약화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국내로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 자금의 어떤 성향 자체가 롱텀 개념으로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투자 성향을 띠고 있는 미국계 자금이 크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외국인 매수 추세 자체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국내 펀더멘탈이 견고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가계부채가 1000조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 부채가 뭐 국가 공공기관까지 합치면은 800억 원 넘어가고 800조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과연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이 좋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중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가지고서 들어온 걸까요? 아니면은 우리나라 경제에 이런 허술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투기적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들어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두 가지 다 좀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근본적으로
뭐 잘 아시겠지만 뭐 국내 시장의 어떤 황금성 자체는 네. 여타 신흥국보다 좀 뛰어나다는 가장 뛰어나죠. 점. 예. 뛰어나기 때문에 외국인이 매수를 자금을 집행했다가 또 빠르게 또 빼내는 그런 어떤 경로가 상당히 다른 신흥국보다는 발달되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하나 좀 있겠고요. 또 네. 하나는 여타 그 신흥국들이 뭐 지금 외환 보유고가 낮아지고 있고 경상수지,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에는 어떤 그나마 수출 경기가 호조세를 나타내면서 무역수지가 흑자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의 어떤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외국인 자금이 좀 집행이 되지 않았냐를 보고 있고요. 네. 가계부채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잠재적인 리스크로는 보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어떤 가계부채의 어떤 이자 부담 자체는 좀 경감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뭐 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의 리스크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3분기가 끝이 났고 4분기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어닝 시즌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관련된 포인트를 관전 포인트를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2분기보다는 3분기 접어들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 자체가 좀 높아졌고요. 통상적으로 매크로 변수가 좀 개선되는 구간에서는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삼성전자의 그 실적 가이던스가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뭐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뭐 반도체 부분이라든가 그러니까 스마트폰 시장을 제외한 여러 부분에서 실적 성장세를 기록한 점 등은 지금 그 3분기 실적 시즌 전체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경기 민감주 이외에도 은행 업종이라든가 유통 업종 역시 최근 이제 국내 어떤 내수 경기 회복 기대감과 맞물리면서 좀 긍정적인 실적 결과가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좀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어떤 양호한 어떤 기대감 자체가 좀 유지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번 주 이제 월요일 오늘 시작이 됐는데 좀 주목해야 될 이벤트가 있다. 또 지표가 있다. 지표 발표가 있다. 그런다면 어떤 겁니까? 일단은 그 이제 미국 그 정부 폐쇄 등으로 인해서 정부 기관에서 발표하고 있는 지표 자체는 일단 좀 잠정 연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사실상 9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돼야 되는데 정부 폐쇄 등으로 인해서 일단 잠정 연기가 됐고요. 결국에는 지표를 통한 어떤 시장의 영향력을 점검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의 불확실성은 좀 남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금주에 확인할 수 있는 경제 지표는 주말에 발표되는 10월 미시건의 소비 심리 예비치라든가 또 주말에 발표되는 중국 지표가 되겠는데요. 일단은 10월 미시건의 소비 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재정 협상의 불확실성이 아무래도 장기간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전보다 좀 약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는 결국에는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일정 부분 좀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어떤 9월 수출입 동향이라든가 대출 현황 같은 경우는 좀 전월에 이어서 견조한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3분기 GDP 성장률 호조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김춘석 부장이 아침에 조금 전에 저하고 인터뷰하면서 10월 달에 이 금통위원회 회의하고 옵션 만기일 이번 주에 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예. 외국인들이 지금 연일 28일째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 그 옵션 만기일에서 프로그램 매매에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도 궁금한데 어떨까요? 시장의 영향이 좀 크게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일단은 이전보다는 그 만기 어떤 수급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물량 규모 자체가 좀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본 그 10월 옵션 만기일 자체의 어떤 그 시장의 영향력 자체는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금통위에서도 물론 이제 기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지금 시장에서도 100%로 보고 있는데 기존 금리는 동결하겠지만 이제 한은에서 이제 과연 이제 최근에 어떤 국내 경기 회복세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그래서 기존처럼 연간 2.8% 성장이 달성 가능하겠느냐. 이런 부분에 조금 초점을 두는 것이 좀 좋지 않겠냐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이번 주 또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지만 한글날이 이 수요일 날 끼어 있지만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은 1950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950선에서 2050선 사이에서는 좀 더 추가적으로 레벨을 상승하기 위해서는 매물 소화 과정이 좀 거쳐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계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간 외국인 순매수 기조 자체가 이어지겠지만 지금 재정 그 협상 불확실성과 관련돼서 좀 단기간 약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좀 지난주보다는
좀 박스권 흐름 자체가 상당과 하단이 좀 일정 부분 낮아질 수 있다는 부분. 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경기 민감주라든가 은행, 소비재 업종에 대한 어떤 접근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그런 전략을 좀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금융회사들의 어떤 주가지수의 흐름 큰 영향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증권 업종 자체에 대한 시각 자체는 워낙 이전부터 상당히 안 좋았었기 때문에 네. 뭐 더 나빠질 것은 없다고 보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신용 경색 이쪽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파급 효과가 커지는 신용 경색에 대한 우려가 커지느냐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뭐 정부 관리 하에 좀 남아 있는 그러니까 좀 그 미세적인 부분의 문제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증권 업황과 관련돼서 뭐 지수가 2000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거래 대금이 크게 늘지 않고 있고 또 외국인은 사고 있지만 또 기관은 팔고 있는 어떤 이런 수급 불일치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이 되게 된다면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0월 한 달간을 놓고 봤을 때는 어떤 증시의 어떤 상승 모멘텀 자체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KTB 투자증권의 최형기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시사 경제 프로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인터넷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생생경제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고 YTN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재무상담 있는 월요일입니다. 서울전화 02-771-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휴대폰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 또는 YTN 라디오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 메시지와 질문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트위터는 YTN 밑줄 이코노미고요.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오셔서 여러분들께서 긴 내용 상담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에듀머니의 박종호 본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질문 여쭙겠습니다. 2831번님, 한마음금융 국세 체납으로 신용불량도 해결되는지요?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한마음금융이라는 게 뭡니까? 네, 지금 이제 한마음금융 이용을 이제 문의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의 이제 국민행복기금 같은 그런 이제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카드 사태 예전에 이제 2003년 카드 사태 때 그때 이제 연체자들이 이제 급증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이제 채무를 이제 조정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한시적으로 운영한 프로그램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5년 이전에 6개월 이상 연체자분들에 한해서 연체 금액 5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 최장 8년간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조정을 해줬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한마음금융에 포함된 부채라면은 한마음금융을 통해서 신용 문제가 해결이 되셨겠지만 네. 지금은 이용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마음금융을 통해서 추가로 이제 신용불량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게 이제 국세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통 조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 개인 회생을 만일에 이용을 하신다 하더라도 보통은 2년 이내에 완납하는 조건으로 이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 문제는 사실 이제 이런 채무 조정 제도를 통해서 해결이 많이 어려워 보입니다. 예, 2004년 한시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하시기 곤란하고 현재에서는 이용하실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군요. 4572번님, 현재 10년째 재직 중이고 4대 보험 모두 적용받고 있습니다. 회사 또한 외감 기업으로 은행 리스트 상에도 등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현재 연봉 대비 2.5배 정도의 기대출 이력도 있고 혼자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알아보며 조회한 기록이 많아 과다 조회로 계속 부결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1금융권 1,400만 원, 2금융권 저축은행 신협 2,800만 원, 4금융 5군데 1,200만 원 정도 사용 중이고요. 아유, 이렇게 많으시네요. 현금 서비스도 750만 원 있습니다. 총 기대출 일액이 6천을 조금 넘어서는데 4금융은 건수 초과로 대출이 어렵고 통대환은 올 크레딧 등급이 7등급이나 8등급에 가까워 어렵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연체 없이 성실히 상환 중인데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셨는데 대출 조회 많이 하면 신용등급 하락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전에 방송 한번 해드렸는데 진짜 사실 아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자신의 신용 등급을 확인을 하는 거는 이제 네. 신용 조회 기록에 남지 않지만요. 네. 문제는 이제 금융 회사가 그 신용 정보사를 통해서 이제 개인의 신용을 조회할 경우, 그러니까 대출 조회를 할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신용 조회 정보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단순 한도 조회만으로 이제 바로 신용 등급이 하락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네. 문제는 이제 짧은 기간 내에 신용을 조회한 기록이 이제 많다라고 하면은 신용 등급 하락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제 대출 신청을 뭐 여러 군데 하거나 뭐 신용 공여가 이제 거절된 사람이라고 이제 금융회사에서는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출이나 카드 발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지금 4572분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네. 이미 대부업 대출이 5군데나 있으세요. 그렇죠. 예, 거기에다 이제 저축은행 대출도 있고 현금 서비스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예, 다른 것보다도 이 부분이 신용등급 하락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등급을 자기 신용등급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신용정보 회사가 이제 2개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이 2개 회사에서 신용 등급 확인이 가능하지만 여기서 네. 보통 유료 서비스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네. 그 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 나들목이라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은 2개 회사의 신용 등급을 지금 이제 무제한 이제 횟수 제한 없이 열람이 가능합니다. 보통 우리가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이야기할 때 대환이라고 하는 것은 대환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고금리로 빌린 돈을 저금리로 이렇게 갈아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네. 신용등급이 낮으면 이 대환대출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 대출로 받으려면 은행권 결과적으로 1금융권 대출을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네. 근데 지금 이제 7등급인 상황에서는 사실상 1금융권 대출은 어렵거든요. 다만 이제 그 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바꿔드림로는 네. 그건 이제 소득에 따라 이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우선 연소득 2,600만 원 이하면은 신용 등급과 상관없이 이용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소득이 조금 높아서 연소득 2,600에서 4천만 원 사이라고 하면은 신용 등급 6등급 이내인 경우에만 예, 그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상환했을 경우 대출 자격이 되고요. 여기서 참고로 연체 기준은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거나 아니면은 10일 이상 연체를 4번 이상 하셨을 때, 예. 요때는 이제 그 대출 자격에서 이제 제외가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해당되신다라고 하면은 그 자산관리공사로 직접 문의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보통 이제 대출을 알아보실 때 이제 대부업이나 이제 저축은행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대출이 쉽게 되다 보니까 네. 그냥 이제 쉽게 이용하시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신용 등급이 하락해서 다음부터는 은행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용 등급 1등급이라고 하더라도 떨어지는 건 순식간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대출이 이제 꼭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은 가급적 1금융권부터 먼저 조금 이제 번거롭더라도 그 대출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이후에 카드사나 캐피털사 그리고 이제 저축은행 대부업체 순으로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신용등급이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해야지 올라가나요? 보통 이렇게 그 연체 안 하고 이제 이 신용 이용을 이제 지속적으로 잘 하시면 이제 신용 등급이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 이제 신용 등급 제도가 굉장히 자의적으로 그때그때 이제 기준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사실 신용 평가 회사들이 구체적인 신용 등급 그 관리 요령이라든가 이제 평가 기준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더군다나 이제 신용 등급 제도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상대 평가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리 등급 관리를 잘해도 전 국민이 1등급이 되는 뭐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다른 거 연체만 안 하고 꾸준히 이용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8778번님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현재 개인 사업자가 되어 있습니다. 연금보험료는 개인 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고 해서 내왔는데 이번 5월부터 치킨집이 잘 안 되어서 일반 4대 보험되는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개인 사업자와 직장 4대 보험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번 달에 국민건강보험에서 연금보험료 독촉장이 날라왔습니다. 미납개월은 3월과 4개월이고요. 저희는 5월에 장사를 접고 개인 사업자는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이 납입금만 내면 다음 달부터 연금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직장 4대 보험이 들어있는데 개인 사업자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매달 연금보호를 따로 내야 되는 겁니까? 하셨습니다. 사업장 폐쇄하면 국민연금 계속 안 낼 필요 없지 않습니까?
네, 이제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이제 만 20세 이상 소득이 있는 성인이라고 하면 누구나다. 네, 의무 가입이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이를 공단에 신고해서 네. 그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납부 예외 제도라고 하는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공단에서는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스스로 이제 납부를 하도록 하고 이제 평소에 이제 스스로 이렇게 납부를 하지만 문제는 이제 납부 능력이 없거나 이제 납부하지 않는 미납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납부 독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납부 예외가 인정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폐업이나 이제 실직 등으로 인해서 소득이 없어서 납부를 못하게 된 경우라고 하면은 예, 그때는 이제 신고 없이 체납할 경우에 독촉장을 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가까운 지사에 예, 가급적 빨리 소득이 없다라는 것을 신고해서 납부 예외를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만약에 이 사업자 등록이 있는 상태에서 취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분은? 일반적으로 이제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가 이제 중복이 될 때는 직장 가입자가 우선해서 적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한쪽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문을 닫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양쪽을 다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뭐 청취자분들 중에서 뭐 직장을 다니다가 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네. 그럴 텐데요. 만일에 그 사업장에 뭐 1인 이상의 종업원을 두는 경우에는 두 군데 모두 가입해서 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네. 혼자만 하실 경우에 문제가 안 되지만 그래서 종업원이 있어서 4대 보험을 같이 가입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두 군데에서 국민연금을 모두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일에 이제 두 군데 사업장에서 기준 소득 월액이 국민연금 상한액 지금 기준으로 약 38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 상한액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액 그러니까 소득의 9%죠. 그 정도 금액만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국민연금 안 내면은 회사 취업에 불이익이 있습니까? 네, 국민연금 미납하고 회사 취업은 무관하기 때문에 미납했다라고 해서 뭐 4대 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뭐 취업을 위한 서류로 이제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경우가 이제 간간히 있기는 한데요. 네. 근데 이는 이제 가입 증명서의 이전 사업장에 이제 이력이 포함되기 때문에 경력 증명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거지 뭐 여기에 이제 미납 내역이 표시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네. 혹시나 이제 기업에서 이제 채용 시에 이제 정책적으로 국민연금 미납을 뭐 개인의 뭐 일종의 뭐 신용평가로 활용하는 곳이 있어서 네. 납부 증명서를 활용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국민연금에서 만일에 이제 새로 취업한 그 이제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이전 그 사업장의 미납 내역을 뭐 통지하거나 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사업주도 근로자의 해당 사업장 내역만 확인할 수 있지 이전 납부 이력은 조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취업하고 미납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8514번님이 동양생명에 월 50만 원씩 5년짜리 적금 불입하고 있는데요. 은행 가서 해지하려니까 동양그룹에서 갖고 있는 지분은 3%밖에 안 되니 안심해도 된다 해서 그냥 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셨습니다. 네, 동양생명의 그 이제 저축성 보험을 가입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동양생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양그룹 계열사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대주주가 외국계 펀드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제 동양 사태하고는 사실상 무관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네. 그냥 기존에 가입하신 거 그냥 꾸준히 납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에듀머니의 박종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은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풍부한 배우 수요, 세계 지하철역 인접, 놀랍다. 엔터식스 10년 임차인 확정, 욕심난다. 현대엠코 시행 시공, 확신했다. 게다가 2년 침대료를 선지급한다고? 상가투자의 해답을 제시하는 상봉 이노시티. 문의 02492-0099 현대엠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